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여성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게 처음 있는 일이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온라인 서점은 한때 마비가 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관련 책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교보문고와 예스24의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가 한강 작품으로 거의 도배가 됐습니다. 심지어 주문이 몰리다 보니까요. 교보문고와 예스24 사이트가 한때 마비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서점계는 한강의 깜짝 노벨상 수상 소식에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서점업계에 단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인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서점도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 서점에도 한강 특별 코너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최근 K 콘텐츠 수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죠. 콘텐츠 수출액을 지난 2022년 132억 달러에서 2027년 250억 달러까지 키우겠다는 계획인데요. 한강의 이번 노벨상 수상이 이런 문화 수출 확대로까지 이어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관련 뉴스를 보다 보니까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노벨상 상금이 매년 바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벨상 상금은 매해 새로 책정됩니다. 이 노벨상 상금이 매년 달라지는 이유는요. 노벨상 상금이 그 해의 투자 성과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유언장에 3,100만 크로네가 넘는 재산을 펀드로 전환하고 안전한 증권에 투자라고 남겼습니다. 노벨위원회는 2007년까지는 주식 위주 투자에 집중했는데요. 이후 투자 범위를 헤지펀드, 전환사채, 부동산 등으로 확대하며 분산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네와 매달 증서가 수여돼 한강 작가도 이 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하나로는 약 13억 4천만 원인데요. 네. 이게 투자 수익률에도 영향을 받지만 환율의 영향도 받게 됩니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인 최초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돼서 1,078만 크로네의 상금을 받은 바 있는데요. 스웨덴 크로네로 따지면 한강보다 더 적었지만 당시 환율이 반영되면서 약 14억 5,8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번 노벨상을 보면 인공지능 AI가 노벨상을 정말 많이 휩쓸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가 인공지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국내 통신사들도 AI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KT는 한국형 특화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았습니다. KT는 MS와 협력해 5년간 유독 매출 최대 4조 6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각오인데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GPT-4 기반 한국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소형 언어 모델 파이 3.5 기반 공공금융 등 산업별 특화 모델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MS의 대화형 AI 코파일럿도 KT 서비스에 도입합니다. KT와 MS는 공공금융 부분 클라우드 서비스도 공동 개발해 내년 1분기 상용화할 계획인데요. 내년 초에는 AI 클라우드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AX 전문 기업을 출범하고 내년 중으로 이노베이션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KT는 통신사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을 합친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통신망을 깔던 회사에서 이제는 AI 인프라를 까는 회사가 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네. 김영섭 KT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AI에 올인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AI 시대 아닙니까? AI가 모든 것을 휩쓸고 가는 서한비 같은 이런 형국인데, 그래서 이왕 우리가 하려면 제일 잘하고 또 기업도 잘하는, 그리고 상통할 수 있는 MS가 오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열심히 했고. 네, KT뿐만 아니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AI 경쟁에 치열한 것 같아요. 네, SK텔레콤도 AI 컴퍼니로 전환을 추진하는데요. 최근 미국의 검색 유니콘 기업 퍼플렉시티와 함께 본격적으로 대화형 AI 검색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LG유플러스는 LG AI 연구원의 거대 언어 모델인 엑사원 기반 생태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LG유플러스는 최근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와 함께 오픈 게이트웨이 참여를 위한 협약을 맺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한 차세대 수익 모델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MS와 협업하는 KT와 마찬가지로 통신사들이 다들 협업을 통해서
네. AI 강화에 나서는 한편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30대 증권사 CEO가 탄생했다고요? 네, 앵커 몇십 대세요? 저도 30대인데요. 30대, 네, 좀 나이가 약간 비슷할 자괴감이 것 같아요. 들기도 하고. 네. 이 30대일 뿐만 아니라 금융 출신이 아닌 엔지니어 출신이어서 더욱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토스증권은 김승현 대표가 임기를 6개월 앞두고 사임하면서 김규빈 제품 총괄이 새 대표직을 맡게 됐는데요. 김규빈 신임 대표는 1989년생으로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지난 2012년 모바일 선물 서비스 나노조를 창업한 후 이베이 코리아, 토스를 거쳐 2022년 1월 토스증권의 프로덕트 오너 PO로 입사했고 지난해 제품 총괄로 발탁된 바 있습니다. 토스증권은 이번 인사는 토스증권의 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 강화 및 서비스 확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확실히 사진을 보니까 앳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금융권은 보수적이잖아요. 이런 결정이 금융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이 인터넷 전문은행 계열 증권사다 보니까 이런 인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금융지주 회장들을 보면 나이 제한이 70세인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장기 집권을 하다 문제가 된 경우들이 많았고요. 현재 증권사 CEO들도 대부분 50대에서 60대고 이 밖에도 대부분 금융사 CEO들은 나이가 많은 곳이 많습니다. 작년 초 주요 은행장들의 평균 나이가 58.2대로 내려와서 50대로 내려왔다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네. 증권사 CEO 역시 세대 교체가 된 게 50대 정도였거든요. 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할 매기로 꼽혔는데 이런 파격 인사도 금융권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국민 기업이 된 우리나라 회사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 것 같은데요. 렌탈 사업의 강자입니다. 코웨이는 2007년 말레이시아에서 해외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말레이시아에서 코웨이를 모르면 간첩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국민 브랜드가 됐다고 합니다. 와. 이 말레이시아는 보니까 낙후된 상수도로 인해서 수돗물에 석회 등이 섞여 나오면서 식수가 크게 부족한 국가인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수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들은 제품 판매 후 사후 관리를 잘 해주지 않아서 코웨이가 이런 부분을 공략해 경쟁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네. 코웨이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의 매출은 2022년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에는 매출 1조 1천억 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웨이는 이런 성장을 발판으로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8개 법인으로 지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코웨이 하면 저는 코디가 떠오르는데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잘 먹혔나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베트남에 진출해서 현지 1위를 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고요? 여기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LS 에코에너지의 LS 비나는 1996년 베트남 하이퐁에 생산 공장을 건립하며 본격적으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LS 에코에너지는 현재 베트남에서 전력 케이블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웨이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서 현지에서 1위까지 한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보니까요. 이 베트남 내수 시장도 확대를 하고 있지만 이 UTP 케이블의 80% 이상을 미주 지역으로 또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젠지는 듀프컬처라는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젠지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너레이션 Z의 줄임말이죠. Z세대를 말하는 말인데요. 이 밀레니얼 세대와 합쳐서 MZ세대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네. 이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출생한 세대로 어렸을 때부터 IT 기술을 많이 접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세대를 칭하는데요. 유행에 극히 민감한 성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Z세대 사이에서 이 듀프 컬처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답니다. 듀프는 듀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인데요. 프리미엄 또는 고급 소비재의 디자인 또는 특정 기능을 모방한 제품을 뜻합니다. Z세대들은 최근 이런 제품이 짝퉁이 아니라 합법적인 유사품이라면서 오히려 숨기지 않고 틱톡이나 유튜브를 통해 자랑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과거 브랜드 로고를 카피하는 게 아니라 이 디자인 등이 유사해서 기업으로서는 직접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건요, 이 스포츠웨어 브랜드 룰루레몬은 이러한 복제품을
가져오면 오리지널 제품으로 무료로 교환해주는 듀프 스왑 행사를 열기도 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속속은 김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